북미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0%, 유럽 판매량이 9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 기업의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2차전지와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좋게 보이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영상 시청에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이 산업은 제가 좋게 보지 않던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캐파 증설을 위해서는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이 따라야 했으며 이 산업에 대해서 2차전지 이외에 이렇다 할 수요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언제 좋아질 수 있는 데에 대한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으며 주가의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기 시작한 것은 차트가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산업은 이제는 좋게 봐도 괜찮을 시기가 도래했다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2차전지 섹터는 동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및 2차전지와 관련해서 캐즘이라고 하는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인 시기가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배터리셀 기업 중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삼성 SDI는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전방 시장 수요 둔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재 시장에서 이 시기를 위기로 삼으면서 빠르게 투자를 통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53.3%를 가지면서 품에 안은 동박 업체로서 폭발적인 캐파 증설로 LG와 SK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롯데그룹인데요. 특히 이 회사의 경우 타 기업과 다르게 부채 비율이 27%,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약 7,40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 설비 투자의 여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 입장에서의 최악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22일 롯데 EM글로벌이 보유한 콜 옵션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75%에서 83.3%로 늘린 점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유럽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롯데 EM글로벌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유럽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동박 공장의 유럽 1단계 투자로 이 지역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 설립을 위해서 총 5,600억 원을 투자하여 스페인 지역 내 2025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센티브 또한 확정을 받은 상황에서 부지 정지 작업과 정부 인허가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내년 12월 기계적 준공을 목표로 제시를 했고 부지 정지 작업도 60% 수준 진행되었지만 인허가 시점에 따라서 완공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동사는 국내 익산, 해외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제조하고 있는데 스페인에 공장이 준공되게 되면 제2 해외 생산 기지로 또 북미 지역으로도 현지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주 정부와 인센티브와 관련된 협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U에서는 현재 매칭 보조금이라고 해서 친환경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큼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페인 시장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주목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으로는 1분기 실적 자료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년도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 2,417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와 영업이익이 29%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동박업계의 전반적인 적자의 상황을 보면 국내 업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점이 위안을 삼아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손실 규모가 98.7%나 줄어들면서 흑자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재부터 팔로업 해봐야 되는 기업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더해서 현재 상황에서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0%, 유럽 판매량이 9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레이시아 법인의 오육 공장이 시험 가동 중인 상황에서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 2-3년 내에 에너지 밀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더 얇게, 더 강하게, 더 질기게 만들어서 이 공간에 활물질을 채우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빠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초극박, 고강도, 고연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동박 양산 플랫폼을 구축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름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등의 고객사, 공정, 그리고 폼팩터 맞춤형 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다수 고객사로부터 승인 절차를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 회사의 실적을 국내 동박 3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사 중 SK 넥실리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454억 원 적자, 솔루스 첨단 소재 또한 732억 원 적자를 보여주면서 동박 관련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이룬 기업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실제로 경쟁사인 SK 넥실리스로부터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동박 70% 이상을 공급받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부터 수급처 다변화에 나섰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본격화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동박 한 20% 정도의 비중을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해서 이 회사의 실적과 매출 비중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는 매출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미국 IRA의 AMPC라고 하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없이도 7.2%라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고요. 하지만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6.4%라는 영업이익률을 낸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해서 2025년 양산을 예고했던 스텔란티스와의 삼성 SDI의 합작 1공장이 올해 조기 가동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용되는 동박의 대부분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부터 공급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 기업의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할 때 더 잘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이 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주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 중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라인이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 진척된 상황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현재 개발 중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낮은 비용으로 건식 합성 공법과 특수 습식 합성 공법을 적용한 높은 이온 전도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나노급 제품과 이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이 수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이온 전도 수분 안전형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까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가장 긴밀한 협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래 방향성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더해서 이 회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 공급 MOU를 체결하였고, 고체 전해질 파일럿 라인을 완공한 후에 2026년 연간 1200톤 정도를 양산하겠다는 미래 방향성을 밝힌 상황에서 동박과 전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 기업으로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서 동박 수출 단가가 22년 12월 바닥 형성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박 3사에 대한 매출 증대에 힘을 조금씩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꺾이는 반면에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NCM622 미드니켈과 망간을 적용한 LMFP에 대한 양극재 채택과 더해서 실리콘 첨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연산, 초극박, 고강도의 동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2025년, 2026년부터 본격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RE100에 대한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는 유럽 지역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태양광을 활용한 동박 생산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의 진출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부분을 실현 중인 동사에 대한 주목도가 저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는 아니고요. 조금은 중장기적인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기업을 꾸준하게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상황과 2차전지의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절대 좋아진다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하방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선의 교차점을 딛고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일선도 회복을 했고 60일선도 회복을 한 상황에서 이 기업의 경우 업황에 따라서 이제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저는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업황과 기업의 방향성과 차트를 모두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만약에 차트가 깨지거나 하는 방향성이 있으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좋아질 때 포트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점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